여러분, 제가 먼저 꼬신 거 아니에요. 전 진짜 억울하다니까요. 사기꾼 주제에 뻔뻔한 거 보소. 지 주제도 모르고 나댄 거지 뭐. 깨프리카 TV 원탑 BJ에서 한순간에 대국민 사기꾼으로 전락한 K. 어머, 그럼 그 소문이 전부 주작이라는 거네? 그래, 이제 제 인생은 끝난 거지. 내가 밑바닥까지 끌어내려버릴 거니까. 그리고 그런 K를 비우는 망나니제 버로 X. 도대체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의 시작은 몇 달 전. 어머, X 회장님 3천만 원 후원 감사해요. K의 생방송 중 터진 버에게 후원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평소 몇 천씩 톡톡 쏘는 걸 보면 평범한 분은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 재벌이 무슨 인방을 봐. 진짜라니까 언니. 다음 BJ 모임에도 나올 거라던데? 알고 보니 이미 SNS에서 유명한 망나니 재벌 2세더라고요. 그런데 미안해요, K씨. 너무 갑작스러웠죠? BJ들 친목 모임에서 다짜고짜 고백한 거 빼고는 그냥 평범한 분이시더라고요. 물론 그것과 별개로 고백은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했지만요. 그런데 그날 이후 K씨 언제 나와요? 저 지금 집 밖이에요. 얼른 나와요, 자기. 제 남친이라도 되는 양 하루에도 몇십 통씩 메시지를 보낸 줄 알나? 그녀 덕분에 매일이 설렌다. 엥? 저거 BJ K 사진 아님? 자기 SNS에 저랑 연인인 척 망상글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회장님, 인스타글 좀 내려주세요. 왜요? 다른 사진으로 바꿔줄까요? 아니요, 저 사실 Z랑 사겨요. 그니까 이런 행동 좀 그만하시라고요. 뭐라고요? 야! 봐줄 건 반반한 왁구밖에 없는 주제에 양심은 갖다 버렸냐? 먼저 꼬리친 주제에 이제 와서 뭐? 니까지 감히 날 가지고 놀아? 제 딴은 BJ로서 위험까지 감수하며 비밀 연애까지 밝힌 건데 갑자기 급발진을 하시더라고요. 급기야는 내 1000만 팔로워 계정에 네 루머를 퍼뜨려버릴 거야. 네가 파는 화장품 다 쓰레기 성분으로 만들었고 넌 재벌 등쳐먹으려는 사기꾼이라고. 뭐라고요? 지금 안 사귀어준다고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래, 뭐 잘못했어? 아, 그래요. 해보세요. 설마 그런 주작이 먹히겠어요? 얘가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네. 돈 몇 푼 주면 그깟 거짓증은 지가 하겠다고 개떼처럼 몰려들걸? 그 자식 말이 맞았어요. X에겐 그 협박을 실현시킬 만한 충분한 돈과 힘이 있었고 꺼져 이 사기꾼아. 어쩐지 볼 때마다 쎄하더라니. 관상은 쌓여 쓰지. 인정? 한번 물타기 된 여론은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그 방법은 진짜 안 돼. 제발 다시 생각해봐. 아니, 이제 남은 방법은 이것뿐이야. 결국 전 여러분, 제 해명이 믿기 어렵단 건 압니다. 하지만 이 증거를 봐주세요. 저랑 사겨요, K씨. 왜 연락이 없어요? 감히 너 따위가 날 차? 네 인생은 이제 끝났어. 죽을 때까지 손가락질 받으며 살게 해줄게, 이 사기꾼아. 그곳에는 지금껏 X와 나눴던 모든 채팅 내용이 전부 캡처되어 있었고, 뭐야, 전부 주작이었던 거야? 아니 그럼 누구 말이 사실인데? 그렇게 재벌 2세를 상대로 한 제 선전포고가 시작된 거죠. 지금껏 여러분들이 보신 글들은 전부 조작된 가짜입니다. X씨는 제가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며 고작 이렇게 BJ 따위가 이딴 짓을 벌여? 김비서! 네, 사장님. 저 방송 지금 당장 종료시키라고요. 지금 당장! 네, 알겠습니다. 안 된다뇨, 이사님! 지금 걔 동시 시청자가 몇백만 명인 줄 아십니까? 2시간 동안 터진 후원금만 2억 3천입니다. 제가 미쳤다고 얘기해버립니까? 아, 그 정도 수수료 저희 측에서 메꿔드릴 수 있습니다. 사장님도 분명 허락하실... 뭐야? 사장님 어디 가셨어? 그게 회장님께서... 도대체 무슨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야? 아버지, 그게 아니라 기집애 애 밑에서 부모 얼굴에 똥칠을 해. 앞으로 넌 내 아들 아니야.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아버지에게까지 버림받은 X. 결국 그 역시 비장의 한 수를 꺼내들었고 넌 네가 다 이긴 것 같지? 근데 어쩌냐? 네가 동성애자인 걸 알아도 사람들이 널 응원해줄까? 예상치 못한 X의 폭로와 다시 술렁이는 여론. 하지만 전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 동성애자예요. X랑 처음 만났을 때 함께 나갔던 여자가 바로 제 여자입니다. 근데 X 저 자식도 다 알고 있었어요. 야 X, 대가리가 나빠서 기억이 안 나냐? 내가 말했잖아, 나 Z랑 사귄다고.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맞선 제게 시청자분들은 미친 역대급 사이다 BJ 탄생이다. 크크. 재벌 상대로 노받고 오졌죠. 재벌 2세의 갑질에 맞선 최초의 역캠이라며 과분한 수식어를 붙여주셨죠. 그리고 언니 의심해서 미안해. 전 이제 평생 누나 편이에요. 그렇게 모든 루머들에 대한 제 결백은 증명되었고 전 이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를 거머쥐게 된 거죠. 돈과 힘 앞에 굴하지 않는 신념이라니 정말 멋진데요?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예전보다 악플은 좀 늘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X는 재벌 2세 갑질 논란 땡땡 기업 파산 위기. 그 일을 기점으로 땡땡 기업 보이콧은 물론이고 때 아닌 경영위기까지 맞으면서 얼른 내 돈 갚으라고, 이 자식아! 어마어마한 부채로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인플루언서에게 차인 뒤 찌질한 복수를 하려다 참교육당한 재벌 2세의 기사를 모티브로 가상의 인물과 가상의 사건을 추가하여 만든 창작 이야기입니다. 뭐? 한 달 용돈이 5만원? 나는 한 달에 500씩 받는데. 진짜 어쩐지 은비 걸치고 다니는 거 다 명품이잖아. 와, 나 찐 금수저 처음 봐. 뭐, 난 가난한 서민들이랑 다르게 금수저니까. 야 포는비 너 거기서 뭐해? 언니! 저는 이번 학기 초부터 이상한 소문에 시달리기 시작했는데요. 김쌤 그거 들었어? 쟤네 집이 그렇게 부자래. 어머 진짜요?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친구야 너 용돈 몇백씩 받는다며? 좋은 거 있으면 빌려주라. 응? 그때는 그냥 이유 없는 헛소문인 줄 알았죠. 괜히 신경 쓰여서 엄마 굿디핀까지 꽂고 다녔는데 급식이 뭐 이따위야. 진짜 수준 떨어지게. 이런 건 우리 집 개도 안 먹겠다. 야 먹고 있는 사람들 무한하게 왜 그래? 그런데 그 소문의 출처가 설마 제 동생일 줄이야. 갑자기 뭔데? 야 포는비 네가 무슨 금수저야. 너 한 달 용돈도 3만 원이잖아. 야 입 조심해. 내 친구들 다 잘 사는 애들이거든. 너 이거 소문내면 나 학교 자퇴해버릴 거야. 알았어? 저는 당장 동생을 불러내 설명을 요구했지만 끝끝내 돈의 출처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는데요. 금비야 저기 혹시 네 동생 아니야? 아니 10만 원짜리 공짜로 달라는 게 말이 돼? 처음 보는 아저씨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포는비. 저는 당장 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은비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언니? 그래 잘 왔어. 언니도 아저씨께 어서 무릎 꿇어. 난 왜? 아저씨 제발요. 무료나 좀 해주시면 평생의 은인으로 할게요. 네? 근데 갑자기 동생은 제 무릎까지 꿇리더니 국어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웃기고 있네. 사람을 무슨 호구로 하나? 뭐야 쪼잔하게 구네. 에어팟 중고나 파는 그지 주제에 이씨. 구걸에 실패하자 바로 태도가 돌변했죠. 알고 보니 제 동생이 그 유명한 연근거지, 그러니까 무료나는 물건을 되파는 중고마켓 진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은비야 너 폰 또 바꿨어? 응, 우리 엄마가 여기 회사 임원이잖아. 싸게 샀어. 친구들 앞에서 금수저 행세를 하고 다녔던 거죠. 오늘 본 거 내 친구들한테 말하면 진짜 뒤져. 알겠냐? 저는 철딱서니 없는 동생이 너무 한심했지만 섣불리 거느렸다가 더 삐뚤어지면 어쩌나 걱정돼서 그 거짓말을 덮어주고 말았는데요. 불과 몇 달 뒤에 은비 이 자식 어딨어? 감히 저희 엄마한테 개쪽을 줘? 포는비가 가족 전체를 폭발하게 만든 패륜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엄마가 아유, 이게 또 먹통이네. 새로 하나 사야 하나. 엄마 핸드폰 고장났어? 나한테 맡겨줘. 내가 최신 폰으로 완전 싸게 사다 줄게. 응?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어머 금비 엄마 폰 바꿨나봐? 그래, 내가 아주 딸 자식 하나는 제대로 키웠어. 애가 얼마나 똘똘한지 이걸 20만 원이나 싸게 샀다니까. 뭔 소리야? 그거 싸구려 공짜폰이잖여. 뭐? 아니야, 이거 최신 폰이야. 최신 폰은 무슨, 그거 딱 4년 전에 나온 모델이잖아. 금비 엄마 사기당한 거 아니야? 뭐? 아주머니들 모임에서 핸드폰의 정체를 눈치채기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은비야, 은비 어딨냐? 우리 사기당했어. 웬 사기? 은비 샤워 중인데? 은비 폰 좀 줘봐. 내가 이 사기꾼 자식 아주 콩밥 먹여줄 거야. 여보세요? 아씨 뭐야 누구신데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세요? 누구? 사기꾼 주제에 아주 뻔뻔하구만. 젊은 친구가 할 게 없어서 중학생을 상대로 사기를 쳐? 아니 사기라뇨. 중학생은 또 뭐고요? 아 설마 그 연근 거지? 뭐 거지요? 그쪽 지금 내 동생한테 거지라고 한 거예요? 그래요 연근 거지. 참나 사기는 제가 당했죠. 직거래하자 놓고 다짜고짜 무료로 달라고. 설마 아, 됐고 50만 원 당장 환불해줘요. 안 그럼 내가 당신 신고해서 진짜로 깜빵 보낼 거야. 알았어? 환불이요? 내가 진짜 어이가 털려서. 아줌마 똑바로 들어요. 그 폰 백다님이 하도 불쌍하게 굴길래 내가 공짜로 준 거예요. 그니까 받은 돈이 있어요. 환불을 해주죠. 아니 그게 무슨... 다신 이딴 일로 전화 걸지 말아요. 알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끊어졌습니다. 전화도, 엄마의 이성도, 그리고 전화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진짜 수준 떨어지게. 제 동생의 목숨줄도. 야, 이 미친 가시다! 그날 포는비는 온갖 잔소리를 들어야 했고 핸드폰을 압수당한 뒤 어플을 삭제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뭐? 요즘 애들 다 끼리끼리 놀아. 엄마가 용돈 적게 줘서 나 흑수저 취급당하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나 왕따 당하면 엄마가 책임질 거냐고! 은비는 몇 마디 훈계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흰 안녕, 너희가 은비 친구들이지? 충격요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곧 은비 생일이라 서프라이즈 파티를 열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몰래 놀러 올래? 진짜요? 좋아요. 대박 대박. 그동안 은비네 집 엄청 궁금했는데 여기가 은비 집이에요? 여기가 은비 집이야. 그럼 은비는 어딨어요? 은비는 안 와. 네? 은비는 안 오는 서프라이즈야. 그런 게 무슨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니까 찾아 설명하기 전에 이 아줌마가 맛있는 거 잔뜩 차려놨어. 어서들 먹자. 그날 저희는 은비 친구들을 초대해 그동안 은비가 숨겨왔던 진실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얘들아.
대신 용서를 구했죠. 이 일로 은비가 왕따라도 당하게 된다면 같이 전학 갈 생각이야. 그래도 제대로 반성시킬 테니까. 언니 괜찮아요. 사실 저희 눈치채고 있었어요. 응? 맞아요. 정규의 그 말을 진짜로 믿는 애 별로 없을걸요? 은비 친구들의 반응은 저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죠. 오히려 아주머니도 걱정 마세요. 은비는 저희가 잘 타일러 볼게요. 한 달 용돈이 500이라니 뻥이 너무 심하잖아요. 은비의 잘못을 이해해주는 건 물론이고 그동안 막말해서 미안해. 나 사실 금수저 아니야. 은비의 거짓말에 상처받았던 학생들에게 사과할 기회를 마련해주었고 엄마와도 화해할 수 있게 응원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게 그 친구들 덕분인 것 같아요. 방금 보셨던 영상은 창작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깨비TV의 금깨비. 은깨비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핵깨비 볶음면과 대왕 눈알 젤리 먹방인데요. 평균 조회수 100만 회를 자랑하는 인기 유튜버 깨비TV. 새로 오신 편집자님이시라면서요? 잘 부탁드려요. 저는 얼굴뿐만 아니라 인성까지도 예쁜 유튜버와 일하게 됐다는 기쁨에 잔뜩 들떠 있었죠. 하지만 야 신이 뭐 좀 어그로 끌릴만한 컨텐츠 없어? 그래 무슨 신입이 이렇게 패기가 없냐? 조회수 빵빵 터트릴 만한 걸로 좀 물어오라고. 둘은 제 예상과는 달리 인성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1년만 참자 1년만. 하지만 며칠 뒤 죄송합니다. 아씨 무슨 직원이란 게 지 마스크만 딸랑 챙겨와? 센스있게 내 것도 같이 챙겨줘야 할 거냐. 그런 제 다짐을 쓸모없게 만드는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야야 숙소도 가까운데 그냥 갔다 와. 잠깐만 나 좋은 생각 났어. 어차피 잠깐 들어가는 건데 이걸로 그리고 들어갈까? 농담인 줄 알았던 금깨비의 그 말이 감쪽같지? 진짜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헐 대박 이거 완전 유튜브 각인데. 내 말이 아까 경비원 봤지? 전혀 눈치 못 챘다니까? 잠시만요. 이거 진짜 안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신고라도 당하면. 진짜 내가 너 같은 애매충으로 보이니? 이미 다 찾아봤고 걸려봤자 벌금 8만 원밖에 안 낸다니까.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듣지 않는 둘을 보며 저는 당장이라도 이 일을 때려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저기요 아줌마! 혹시 그 마스크 그린 거 아니에요? 마스크의 정체를 눈치챈 사람이 등장한 거죠. 맞네 그린 거! 뭐? 아줌마? 내가 이래봬도 인기 유튜버거든? 유튜브면 뭐 어쩌라고요. 유튜브는 코로나 안 걸리는 줄 아세요? 이게 재민이 주제 어디서 말대꾸야? 어른이 좋은 말로 할 때 가라. 어? 논리로 안 되니까 나이부터 들먹이죠? 나이가 못하면서 어른인 쪽 오지죠? 이게 저리 안 꺼져? 으악! 진상 유튜버가 사람 팬다! 그렇게 세 사람의 말싸움이 커질수록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어머 지금 저걸 마스크라고 그리고 앉아있는 거야?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환장했나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마스크 쓴 척하면서 그대로 커피를 마시더라니까요. 지금 두 분 거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지금 당장! 저흰 경비 아저씨가 오시고 나서야 그곳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야, 너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개쪽당하고 이게 뭐야? 지금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거야? 너도 유튜브 각이라며. 그딴 영상 어디다 써먹냐? 잠시만요. 설마 오늘 찍은 거 올리려는 건 아니죠? 절대 안 돼요.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일단락될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오히려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장 튀어오라고. 큰일 났단 말이야. 알고 보니 그 망나니들이 고세를 못 참고 자기 SNS에 영상을 업로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와, 이 무개념 유튜브 보소 선 씨게 넘네. 일단 채널은 폭파시켜야 함. 신고 고고. 당장 영상 삭제하고 댓글창 막아. 이미 소용없어요. 온갖 커뮤니티에 다 퍼졌는데 무슨 수로 먹냐고요. 고작 며칠 사이 깨비TV는 전 국민으로부터 개진상 민폐 유튜버로 낙인 찍혔고 뭐야? 당신들 그 가짜 마스크 유튜버 아니야? 아닌데요. 아니긴 무슨. 내 가게에서 당장 나가! 정말 고작 마스크 하나 안 쓴 거 가지고 사람을 이따위로 취급해도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러면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저기 금깨비씨, 넌 또 뭐야? 경찰서에서 나온 폰금비 경사입니다. 금깨비씨, 은깨비씨 본인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근데 무슨 일로? 두 분은 이 시각 이후로 강제 추방 명령 대상자입니다. 경찰서로 따라오시죠. 네? 나라에서는 방역 지침을 어긴 걸로도 모자라 영상까지 올린 깨비TV에게 강제 추방 명령을 내렸고 이거 당장 풀어달라고! 매일 쏟아지는 신규 확진자만 5,000명입니다. 조심하셨어야죠. 그렇게 둘은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구치소에 처박히게 됐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마스크만 제대로 챙겼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너 같은 건 해고야. 안 돼요. 저 여기 아니면 갈 데도 없다고 할 줄 알았어요? 이딴 회사 제가 먼저 때려칠 거라고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퇴사를 해버렸고 둘은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져 나라를 떠나게 되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저흰 그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 이후 깨비TV는 뒤늦게 사과 영상을 올렸지만 그마저도 싸늘한 반응으로 여전히 유튜브 채널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잊지 말고 착용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가짜 마스크를 그리고 다니다가 발리에서 추방당한 유튜버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가상의 인물을 통해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헐, 금비 언니 진짜 대학 안 가게? 와, 언니 진짜 다법다. 나중에 뭐 해먹고 살려고 그래? 야, 김현두, 너 우리 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뭘 틀린 말한 것도 아니잖아. 그치, 엄마? 그럼 요즘 대학 안 나오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 너네. 금비 너도 수준 맞춰서 삼류대학이라도 들어가. 괜히 인생 말아먹지 말고. 누가 인생을 말아먹어요? 저희 언니 사실. 은비야 말하지 마. 됐어, 진짜. 말이 통해야 대화를 하지. 저희 자매에게는 맨날 대학으로 잔소리를 하는 친척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언니의 진짜 직업을 아는 저로서는 너무 속이 터진다는 겁니다. 역시 프로라니까 저 표정 좀 보라고. 인스타 여신, 잘나가는 쇼핑몰 CEO, 그리고 100만 구독자를 거느린 인기 유튜버 바이올렛. 사실 이게 전부 다 우리 언니의 숨겨진 직업들이거든요. 그 덕분에 쏟아지는 광고 제안은 물론이고 불과 4년 만에 공중파 예능에서 섭외 요청까지 오는 인플루언서 중에 인플루언서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대학 등급이 곧 인생 등급표라고. 너희 언니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뭘 믿고 공부도 안 하는 거래? 이게 이씨. 제겐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언니의 직업을 숨겨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4년 전 그날. 야, 너 제대로 찍고 있는 거 맞아? 아 그럼 완전 여신처럼 나오고 있어. 언니가 실수로 올린 영상에 집 주소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김금비 씨 배달 왔습니다. 얼른 나오세요. 내가 배달을 시켰던가? 아저씨, 저희 배달 안 시켰네. 역시 실물이 더 귀엽다. 나랑 같이 놀자, 바이올렛. 야 너 누구야? 엄마 아빠 나와봐. 이상한 놈이 언니한테. 집안까지 들이닥친 스토커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고 결국 저희는 핸드폰 번호도 변경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가 일을 왜 그만둬? 잘못한 건 그 스토커 자식인데. 아니, 그냥 가족들한테 패기치기도 싫고 이제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 김금비 거짓말 치지 마. 네가 밤새 공부해가며 만든 채널인데 진짜로 날릴래? 그날 이후 저희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언니의 신상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니, 이건 좀... 아 왜 귀엽기만 하구만. 평소엔 평범한 학생의 모습으로 그리고 인터넷에선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언니의 이중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금비 너 안경 벗으니까 유튜버 누구 닮은 거 같은데? 진짜네. 그 패션 유튜버로 유명한 애 말하는 거 맞지? 가끔 언니의 정체를 눈치채는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벌어지곤 했지만 말이에요. 쟤네는 제발 눈치 좀 채줬으면 좋겠네. 금비 너 나중에 그지돼서 우리 연주한테 손 벌리면 땡전 한 푼 없을 줄 알아. 근데 정작 고문에는 언니한테 졌단 소리나 하고 있으니 제가 속이 터질 수밖에요. 언니 맨날 무시당하는 거 짜증나지도 않아? 응? 뭐가? 아, 고모랑 연두 말이야. 이제 스토커도 없으니까 그냥 언니 직업 밝히면 안 돼? 에이, 난 또 뭐라고.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진짜 신경이 안 쓰여? 그래, 연두계 요즘 사춘기 심하대잖아. 그 집 사람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걸. 우리가 이해하자, 응? 다행히도 저와 달리 언니는 고문의 막말에 별 타격감이 없는 것 같았지만요. 하지만 며칠 뒤 아니, 둘은 그 말을 그냥 듣고만 있었어? 내 이 인간들을 그냥 그런 언니마저도 폭발하게 만드는 역대급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고모가 옳게 1000만 원만 빌려줘. 네? 1000만 원이요? 아이 그래 저 가시나가 학교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도와주실 거죠 외숙모? 엄마 도와주지 마. 연두 쟤 또 학폭하다 걸려서 피해자한테 합의금 물어주느라 저러는 거야. 야 넌 좀 빠져. 아니 외숙모도 집안에 명문대생 하나 있으면 자랑다고 좋잖아요. 저 학폭이 열리면 대학이고 뭐고 다 물 건너간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당연히 엄마는 그 부탁을 거절하셨고 문제는 다음날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깟 1000만 원이 그렇게 아까웠어요? 나 대학 떨어지면 다 외숙모 탓이야. 야 너 미쳤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생떼야. 넌 좀 빠지라고 했지. 그리고 솔직히 넌 나한테 고마워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뭔 개소리요? 너희 엄마 입장에서도 너처럼 미래가 안 보이는 자식한테 투자하느니 나한테 돈 쓰는 게 낫잖아. 그래야 나중에 너희 엄마 늙었을 때 내가 우리 집 가정부 일이라도 시켜드리지 않겠냐? 그렇게 고모네는 그 일을 계기로 완전히 우리 집과 척을 지기로 마음먹었는지 대놓고 저희 가족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그 말을 전해들은 언니는 이것들이 가만히 있어줬더니 우리 집에 호구로 보이나. 야, 당장 피디님께 전화드려. 내 이것들 이번 설날에 개쪽 한번 줘야겠으니까. 그렇게 저희는 사이다를 쓰던 날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설날 당일 고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은 무슨. 너는 대학도 안 가니까 돈 들 일 없지? 세뱃돈 맞지 마. 고모네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보다 더 심한 잔소리로 저희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심심하다. 잠깐 TV 좀 볼까? 공부 못하는 애들이 TV 붙잡고 살지. 고품격 음악방송 깨비오스타. 오늘의 설날 특집 게스트는 바로 너무 눈부셔. 100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패션 유튜버 바이올렛 김금비 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금비입니다. 참
이름은 똑같은데 생긴 건 어쩜 저리 다른지. 그렇게 말이에요, 고모. 아니 잠깐. 이야, 금비씨 유튜브 수입이 월 3천이에요? 3천? 어린 게 많이 더 버네. 연두는 유튜브 안 하고 뭐 했냐? 엄마 옆에 게다가 쇼핑몰 연매출은 무려 50억이라고. 어머 금비씨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뭐 50억? 아니 촌쭈가리 떼다 파는데 뭐 그리 돈을 많이 번대? 에휴 부럽다 부러워. 엄마! 야 왜 자꾸 건드려? TV 재밌게 보고 있구만. 옆에 좀 보라고. 금비 언니. 뭐? 금비? 너 설마 제가 너야? 아, 고모, 촌스럽게 호들갑 떨지 좀 마세요. 엄마 고모가 엄마 부럽대. 자랑 좀 해봐. 인플루언서 엄마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저희의 계획대로 언니의 숨겨진 직업을 알게 된 고모는 한참을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온 친척들은 아유 이게 뭔 망신이래. 아주 그깟 대학 가지고 온갖 유세를 떨더니. 그러게 말이야. 정작 지 딸내미는 학복 때문에 대학도 못 가게 생겼구만. 엄마는 지금 이상하게 웃음이 나와? 금비 넌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 돈 1,000만 원 안 빌려줘서 애 앞길을 막아? 그래 내가 병문대 갈 것 같으니까 안 입고 와서 안 준 거지. 내가 언니 인성 다 폭로할 거야. 이럴까봐 우리 언니가 지금까지 신상 감추고 산 거야. 뭐 명문대? 누가 너 같은 애를 받아준대? 이게 이씨. 그래 어디 받아줄 데도 없을 텐데 그 차라리 금비한테 부탁해서 일이나 배워라. 연둔이가 공부랑 쌈질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할머니! 그렇게 명절 모임에서 한바탕 개쪽을 당한 고모네는 그 이후로 삐졌는지 한참을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여보세요? 금비야 고모 돈 좀 빌려줘라. 너밖에 빌릴 곳이 없어. 언니 엄마 말고 나 좀 도와줘. 엄마가 합의금 대느라 받은 대출 다 나보고 갚으래. 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만 저 집이랑 손절할 때가 된 걸까요? 방금 보셨던 영상은 창작된 이야기입니다. 다들 꼼짝마, FBI다! 네? FBI요? 친구 하나 잘못 사귀었다가 FBI에 잡혀가게 된 저희 셋. 이 모든 건 해킹 천재라 불리던 제이의 장난질 때문이었습니다. 야 제이, 너 또 내 카톡 해킹했지? 뭔 소리야? 증거 있냐? 이게 어디서 밑장빼기야? 니 맞잖아. 내 푸사 개코 원숭이로 바꿔놓은 거! 어릴 때부터 해킹에 재능을 보였던 제이. 제이는 그 재능을 엉뚱한 데 사용하곤 했는데요. 야, 내가 이딴 짓 좀 작작하랬지. 이런 거 범죄라고 임마. 야야, 네가 장결을 바꿨을 수도 있지. 왜 제이 탓만 하냐? 아유, 사진도 실물보다 훨씬 잘 나왔구만. 뭐? 이게 이씨. 하지만 매번 장난처럼 넘어가는 통에 이 녀석은 점점 더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제이야 나 사실 너 좋아해. 나랑 사귀지 않을래? 자기한테 고백한 여자애가 귀찮다는 이유로 걔 페이스북을 해킹하질 않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귀찮게 하진 않겠지. 악의적으로 만든 합성 사진으로 피드를 도배해놓기까지 했었죠. 제이 너 이 녀석 핸드폰 안내번호 일주일간 앞서. 알았어? 쌤,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잠시만 쌤 폰이라도 빌려주시면 안 돼요? 심지어는 담임쌤 핸드폰을 빌리는 척 몰래 악성 해킹 어플을 깔아두고는 찾았다. 담임 약점! 귀엽고 핸드폰 사진첩을 해킹해서 담임 선생님의 비밀스러운 취미생활을 찾아내버린 겁니다. 낮에는 선생님, 밤에는 인터넷 BJ라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쌤? 너희가 그 사진을 어떻게 어서 일이 되지 못해? 에이 선생님, 상황파부터 하세요. 저희가 그 사진 학교 게시판에 올리면 쪽팔려서 학교에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렇게 선생님은 1년 내내 둘에게 학급일은 물론이고 벌점 받을 짓들도 그냥 넘어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우진 하다 못해 협박까지 아니야? 이번 거 진짜 선 넘었어 너네. 너야말로 훈수충짓 좀 작작하지. 착한 척하는 거 지겹지도 않냐? 뭐? 착한 척?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래,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너도 재밌었잖아. 우리 셋 다 그냥 장난으로 아니었어? 야, 아니었다 이 자식아. 재미는 무슨. 너 진짜 그따위로 살 거면 어디 가서 내 친구라고 하지 마. 알았어? 결국 참다 못한 전 어릴 적부터 지켜온 우정을 박살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이님이 깨링클 치킨을 선물하셨습니다. 야, 미안해. 화 풀어. 응? 뭐야. 제이는 뒤늦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마주치다니 이런 우연이 있나.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까? 야, 됐고 우리 집 앞에서 꺼져. 저희 싸늘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사과 공세는 계속되었죠. 결국 우리 딸 제이가 또 선물 주고 갔다 얘. 또요? 다신 안 그럴게. 용서해줘. 야 제이, 너 다시 해킹 같은 거 하면 그땐 진짜 절교야. 알았어? 저는 제이의 사과를 받아주고 말았습니다. 몇 달 뒤 이 자식이 역대급 범죄를 저지를 줄은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야야, 이거 봐.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 간대. 헐, 진짜? 대박! 그 사건이 있기 며칠 전 저희는 학교에 안 갈 수 있다는 소식에 마냥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하냐? 어차피 온라인 수업 꼬박꼬박 들어야 되는데. 아씨, 그러네. 그냥 깔끔하게 휴교 때리지. 그냥 평생 방학이면 좋겠어. 그래? 사실 나한테 계약을 늦출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이 있는데 말이지. 뭐 어떡해? 그때까진 상상도 못했죠. 처음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던 제이의 그 말이 나 어떡해. 저 큰일 났어요. 미친 대박. 다들 이것 좀 봐. 깨비중학교 3원 중학생한테 다 틀렸죠? 크크크크크크. 계약 당일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내가 실력 발휘 좀 해봤다. 어때? 알고 보니 제이는 학교 서버와 온라인 수업 사이트에 엄청난 양의 디도스 공격을 퍼부었고 이사장님, 아무래도 누군가 학교 서버를 해킹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저희 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교생과 선생님들까지 수업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버린 것입니다. 미친 댕쩐다. 내일도 또 해주면 안 돼. 야, 너 진짜 돌았어? 깜빵하고 싶어서 환장했냐고! 에이 설마 이런 걸로 감옥 가지? 그래, 게다가 내가 절대 안 들키게. 안 걸리면 뭐? 지금 너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한둘일 것 같아?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진짜! 그리고 그 말을 내뱉은 순간 어디선가 귀를 찢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뭐야? 이거 아주머니 목소리 아니야?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 하지만 제이는 끝내 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꼼짝마. FBI다. 갑자기 제이의 집으로 FBI 요원들이 들이닥쳤으니까요. 아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살려줘. 난 그냥 장난으로. 설명은 재판장에서 듣겠습니다. 멋들 하나 어서 체포해. 그렇게 저희는 FBI에게 체포되었고 며칠 뒤 이 모든 사건의 범인이 제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알고 보니 학교 측에서 이사장님, 학생들 개인정보까지 유출될지도 모릅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해. 어서 FBI에 협조 요청 넣어. 갑작스런 해킹 공격에 빠르게 대처했고 그 결과 제이는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전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 줄도 몰랐다고요. 안 돼. 돌아가. 안 바꿔줘. 그리고 자신이 저질러온 해킹이 최대 5년간 감옥에서 썩게 될 정도의 중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죠. 끝내 이 사건은 뉴스에까지 보도되었고 아주 민폐가 따로 없네. 저런 걸 보고 재능 낭비라고 하는 듯. 제이는 지금도 사람들의 질타 속에서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몰라 매일 두려움에 떠는 중입니다. 남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는 해킹 범죄, 여러분은 절대 따라하지 말아주세요. 이 이야기는 학교 서버를 해킹했다가 FBI에게 체포당한 미국 소년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가상의 인물을 통해 재구성한 창작 이야기입니다.